저품격 음악방송 디스송. 3월의 마지막 날 진행을 맡게 된 정소라입니다. 벌써 개강한 지 한 달이 지났네요. 이쯤 되면 새학기에 익숙해졌을 텐데요. 아직은 어색한 선후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각 학과나 동아리에서는 MT를 계획하곤 하죠. 그런데 며칠 전 뉴스를 보니 우리 학교 학원과에서 전통과 액땜이라는 명목으로 신입생에게 막걸리를 마구 뿌렸다더라고요. 그것도 테이프로 사람을 꽁꽁 묶어놓고 말이죠. 기독교 세례를 우리의 살풀이 문화와 혼합시킨 문화 체험이라니 정말 창의적이지 않나요? 다른 학생들도 이런 창의적인 문화를 꼭 이어나가길 바라며 오늘의 첫 곡 듣고 디스송 시작하겠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막걸리나! 그녀가 나를 사랑해. 이렇게 아름다운 그녀가 날 사랑하네. 아이보리 매직. 첫 번째 소식은 우유 과잉 공급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우유를 마시면 키가 크고 뼈가 튼튼해진다는 속설과 달리 요즘에는 우유가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실험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인지 전 세계적으로 우유 소비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우유 소비가 대폭 줄어 재고가 남아도는 상황인데요. 그런데도 외국산 분유 수입은 몇 년 사이 10배가 넘게 증가했다고 하네요. 상황만 보면 우유업체와 낙농업계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유업체는 최근 몇 년간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국가는 보조금을 지급해 우유를 싼 값에 구매하도록 돕고 있고 우유업체는 싸게 산 우유를 우리에게 비싸게 팔아먹고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의 세금이 이렇게 증발하고 있습니다. 자이언티의 돌아버려. 오늘은 내가 앞에서 다뤘던 우유는 과잉 공급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하락한다는 게 시장 가격에서의 원칙인데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우유 가격이 상승하는 기현상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관계자에게 이 원인에 관해 물어보니 원유 가격 연동제 때문에 가격을 낮출 수 없다는 답변을 얻었답니다. 여기서 원유 가격 연동제란 원유 가격을 둘러싼 대립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요. 이 제도 안에 있는 안정장치가 원유 가격을 계속 상승시킨다고 주장한 거죠. 요약하자면 원유가 비싸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사실 원유 가격은 1리터에 940원밖에 안 한다고 해요. 우리가 먹는 우유 가격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 자기 밥그릇 챙기기였네요. 마스타우의 이리 와봐. 내게 할 말 있음 이리 와봐. 뭐든 들어줄게 이리 와봐. 일단 알겠으니 이리 와봐. 여기가 불편하면 밖으로 나와. 이리 와봐. 밖으로 나와. Come here, welcome to the real man's world. Life is just a filler question. 며칠 전 황교안 국무총리의 열차 탑승 과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함께 탑승했던 승객에 따르면 갑자기 검정 승용차 2대가 승차장으로 들어왔고 이후 국무총리가 열차에 탑승할 때까지 승객들의 탑승과 통행을 금지했다고 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 긴박한 상황이 있었던 거로 보이는데요. 비서실을 확인해보니 그날 황 총리에게 다른 일정은 없었다고 합니다. 황 총리는 저번에 노인복지관 방문 때도 승강기를 오래 잡아두는 바람에 노인들이 큰 불편을 겪었던 적이 있었죠. 아무래도 총리님은 서울역도 걸어서 이용 못할 만큼 몸이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그러니 군대도 면제를 받았겠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노래 제목이랍니다. 허밍어반 스테레오의 지랄.
최근 많은 건설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산그룹 계열사들의 행태가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명예퇴직을 거부한 직원에게 사무실 벽만 바라보도록 자리를 배치하거나 화장실을 강제로 못 가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통해 사직을 강요하였다고 합니다. 이 같은 행동이 각종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큰 비판을 받았었죠. 그런데도 두산 계열사는 명퇴 거부자에게 대기 발령을 지시하고 대기 발령 동안 급여의 30%를 삭감하는 등 계속해서 압박하였다고 전했습니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경영이 어렵다면 이에 따른 구조조정도 불가피하죠. 하지만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해 인간적인 대우조차 하지 않고 사람을 쓰다 버린 일회용품 취급하는 기업이라면 그 기업은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지미 스트레인의 자살 권하는 사회. 음식은 맛있어서 먹다 죽어 연예인은 멋있어서 좋아 죽어 죽음의 전도선 미리어 죽어 일당방은 고쳐 죽어 넉도 왕년의 진도 위에 신은 뒤를 굴러버려 회색빛깔 여신 춘자리 비상을 세워 며칠 전 이마트의 SNS가 문제로 떠올랐는데요. 주꾸미 판매 행사를 공식 인스타그램에 포스팅하면서 올린 글 때문이었죠. 포스팅의 이마트는 주꾸미 볶음 사진과 함께 오늘은 남편이든 애인이든 그만 들들 볶고 주꾸미 볶으세요. 이 주꾸미 볶음으로 매콤하게 혼내주면 되잖아요.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여기서 남편 그만 볶고 주꾸미 볶자 라는 문구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들들 볶는 사람인 것처럼 쓰인 문구가 여자 혐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이마트는 당일 오후 공식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올렸답니다. 아마 홍보 담당자분은 저 글을 쓸 때 이렇게 논란이 될 줄 모르고 신박하게 잘 썼다면서 뿌듯해했겠죠? 빅뱅의 재미없어. Honestly, her chemistry is not working right now. Yep, you can't help it. I got something to say. Listen. 너란 나인 재미없어. 솔직히 지쳤어. 사실 넌 말하자면 예전부터 질려. 세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한 뒤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귀국하던 장애인 사이클 대표팀은 도착지인 인천국제공항에서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바로 위탁 화물로 맡겼던 경기용 자전거 세대와 여분의 휠 3개가 운송 도중에 파손되어 돌아온 건데요. 수화물을 맡길 당시 국가대표용 자전거인 만큼 조심해서 다뤄달라 요청했고 대한항공 관계자 역시 이를 약속했기 때문에 더욱 당황스러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국가대표 장애인 사이클팀과 대한장애인 사이클 연맹 관계자는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내용물을 보호할 수 있는 딱딱한 소재의 상자에 넣지 않은 채 보내 물품이 파손될 경우 보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혀 보상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다른 항공사를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보상을 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죠. 다른 항공사에는 다 있는 규정이 왜 대한항공에만 없는 걸까요? 하이수연의 나는 달라. 어서 들어와 내게 월화수목금토일 보여줄게 신세계 네 맘속 눈물을 멈춰줄게 Don't play me. 이러한 항공사와 선수들 간의 마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며칠 전 리스본 월드컵에 출전했던 손현재 선수는 항공사의 실수 때문에 빌린 후프로 경기에 출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현재 선수가 모스크바를 출발하면서 붙인 후프 2개가 항공사의 실수로 뒤늦게 도착한 건데요. 그마저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찌그러져 있어 익숙하지 않은 빌린 후프로 경기에 출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작 7,000원이라고 하는데요. 1kg당 최대 $20를 받을 수 있는 바르샤바 협약 때문에 비교적 무게가 가벼운 후프는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이죠. 도대체 언제부터 무게와 상품의 가격이 비례했던 건지 모르겠네요. K-윌의 기가차.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마음이 아파서 미칠 것 같아. 다시 좋은 그대로. 세월호 참사 2주년을 맞아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정교조의 4.16 교과서라는 교재를 발행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책은 바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확인되지 않은 유혹이나 비교육적인 표현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도 세월호 이야기라는 동화 부분은 여왕의 눈에서 검은 물이 흘러내리고 괴물의 모습이 드러났다라는 표현을 쓴 뒤에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 흘리는 사진을 실어 대통령을 괴물로 표현하고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장했다고 하는데요. 책의 목적은 학생들에게 세월호에 대해 알리고 교육하겠다는 건데 왜 내용을 보면 그냥 대통령을 비난하는 책 같죠? 제가 이상한 건가요?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영원한 건 절대 없어. 결국엔 넌 변했지. 이유도 없어. 진심이 없어. 사랑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오늘 밤은 삐딱하게. 학생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줄 수 있고 많은 부분이 왜곡되었다는 이유로 교육부는 정교조의 4.16 교과서를 사용 금지 조치 내리고 각 시도교육청에 이 책이 각급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국정교과서가 떠올랐는데요. 과연 교육부가 후에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때도 역사가 왜곡되고 편향된 부분이 있다면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리고 바로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 엔지니어의 이시은, 박성호 PD 수고하셨고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정소라였습니다.